그런데 지금 요즘에 변동성이 크고 뭐 또 종목별 움직임이 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조급함을 가지고 네. 계신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시잖아요. 대부분 학생이거나 네. 자신의 일에 크게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좀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쉽지 않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스크가 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회피했다가 좀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뭐 샀다 팔았다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않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펀드가 됐든 ETF가 됐든 좀 적립식 같이 매달 조금씩 매달 사는 거 조금씩, 적금하듯이. 조금 적금하듯이 특히 올해 내내 사셨다면 평균 단가는 많이 떨어졌었겠죠. 매달 얼마씩 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적립식만 하다 보면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뭐 7대 3이든 5대 5든 비율을 나눠서 이 정도는 적립식으로 꾸준히 들어가면서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펀드나 ETF, 뭐 ETF도 뭐 반도체나 인터넷이나 좀 성장성이 꾸준히 있는 대표 업종들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은 뭐 30이 됐든 50이 됐든 현금이 있는 것들을 주식을 어떻게 투자하느냐? 좀 기회가 있을 때 저는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장 흐름들이 좀 불안할 때는 조금 조심하시다가 네. 좀 기회가 왔다 싶을 때 더 사시는 플러스 알파 전략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 직접적으로 투자를 못하고 뭐 네. 그렇긴 한데 저도 퇴직연금으로는 펀드로는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들어가요. 아무런 신경 안 쓰게 얼마씩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ETF로 매매하는 부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펀드로 들어가는 거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지금 ETF로 매매하는 부분들은 거의 네. 현금으로 네. 갖고 있고 1분기에 좀 기회가 온다면 그때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저도 주식을 매번 매일 보고 매일 판단하고 좀 전망을 하지만 저조차도 샀다 팔았다를 못해요. 일도 많고 하니까 그럴 때 좀 주식시장이나 뭐 꼭 저처럼 막 매번 분석하는 건 아니더라도 여러 전문가들이나 그리고 자신과 맞는 호흡이 투자 호흡이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투자 호흡이 네. 왜냐면은 나는 3개월, 1개월을 보는데 어떤 분들은 뭐 6개월, 1년, 2년을 바라보시면서 전망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뭐 1개월, 3개월, 6개월 투자 전망을 해주신 분도 계시는데 요 타임라인에 따라서 내 투자 성향이 맞는 전문가들과 같이 호흡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분석하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전문가들을 뭐 스크리닝을 해서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을 따라가는 그런 전략을 맞춰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종목 투자는 네. 제가 자꾸 시장 얘기하고 뭐 ETF 얘기하고 하는 이유는 종목 투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직장인분들은 공부를 하셨다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시간이 여유롭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시장 흐름을 통해서 대표주를 산다 하더라도 적금이나 아니면 웬만한 투자 상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거든요. 그렇게 투 트랙으로 일정 부분은 적립식, 그리고 일정 부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플러스 알파를 내는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업무든 업무대로 하시고, 투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제한하는 가운데, 적금이나 일반적인 투자 상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네.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끔 가다 보면은, 에이, 네. 망했어 라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들어가고 있던 펀드가 한 1, 2년 뒤에는 수익률이 엄청나게 났을 수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주변에 또 계시는데 네. 자기는 펀드랑 잘 맞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알고 봤더니 펀드는 적립식으로 자기가 신경 쓰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단가를 낮추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다가 시장이 움직일 때 확 튀니까 되게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흔들리죠. 네. 샀다 팔았다 하면은 결국에는
직장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리고 뭐 종목이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하시기에 어려우신 분들은 펀드 수익률이 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주식 투자에 되게 적극적이신 분들도 기본적으로 적립식으로 하는 펀드나 아니면은 ETF 투자는 일정 부분 가져가시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경민 팀장님에서 이제 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좀 안정적인 성향이시잖아요. 그리고 뭐 앞서서도 ETF 얘기 나올 네, 때마다 네, 네. 그리고 증권가에 몸담고 계시면 당장 그 직접 종목 투자를 못 하시니까 네. 연금 ETF를 맞습니다. 활용해서 투자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셨었는데 요즘에 진짜 ETF 관심이 많죠. 뜨거워요. 네. 국내 ETF 활용하는 투자 팁, 괜찮은 국내 ETF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어떤 ETF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최우선적으로는 거래대금을 봐야 돼요. 아, 그래야지 이게 수익이 좀 더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수익이 나는 것도 그렇고 매매가 원활합니다. 아, 사고 팔고가. 네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뜨거운 ETF가 더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액티브 ETF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테마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섹터 ETF들이 막 출시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시는 데 있어서도 거래 대금을 좀 보시면은 네. 좀 하나의 투자 팁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좀 타임라인을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좋은 ETF야 라고 하는데 한 달, 두 달 수익률이 안 났다라 그래서 빼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를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관련된 섹터 테마 ETF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많은 전문가들이나 투자자들이나 반도체 사이클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뭐 2022년에는 이런 섹터가 좋대. 그러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투자 시기를 갖고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업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좀 타임라인을 구분지어서 업종이나 장기 성장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액티브 ETF도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기수 ETF는 그냥 펀드를 하셔도 좋으니까 인덱스 펀드를 하셔도 좋고 인덱스 ETF도 좋은데 저는 ETF에서는 엣지를 낼 수 있는 것은 섹터라든지 테마성 ETF들을 조금 더 주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주목을 하시는데 거래량 거래대금이 충분히 들어오는지 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ETF도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어떤 많죠. ETF를 보다 보면은 거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잘 못 사고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쉽게 팔 수도 없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최대한 거래대금이 충분한 큰 ETF들을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는 것들을 리스트에 펴놓으신 다음에 매매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타임라인에 따라서 투자 시기에 따라서 적립식으로 할지 샀다 팔았다 할지 이런 것들을 좀 타임라인을 잡아가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ETF 관련해서 힌트를 주신 거를 듣다 보니까 뭐 떠오르는 게 뭐 메타버스, 2차 전지, 친환경차 이런 네. 것들이 떠오르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런 업종들을 보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그림이 좋아진다라고 해도 주가는 이렇게 움직여요. 네. 45도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거는 작전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투자자들의 심리,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성장이 이렇게 우상향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팍 튀었다가 추세선보다 또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튀어오르고 또 밀리고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장기 성장성에 투자하는 업종들은 뭐 이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적립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또는 네. 비중 조절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레버리지 맞죠. ETF들을 좋아하실 네. 것 같은데 그거는 진짜 짧게 보셔야 돼요. 진짜 짧게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종목이 50%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50% 떨어지는 것을 원금 복구하기 위해서는 더블이 나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올라갈 때 짧게 먹을 수는 있겠지만
떨어졌다 올라갈 때는 그만큼 쉽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레버리지라 하더라도 떨어진 만큼 복구하는데 그 2배 이상의 힘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뭐 레버리지 ETF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레버리지 ETF를 장기 투자하시는 거는 네.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ETF 투자할 때는 거래량 거래 대금을 꼭 필수로 체크를 하시면서 기본적으로는 길게 보시는데 레버리지 ETF는 좀 짧게 보자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